안녕하십니까. 수 대표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관세 전쟁 1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트럼프 관세 전쟁의 핵심이 사실은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부분인데 지극히 한국인 입장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디어에도 그렇게 나오고 전문가들의 어떤 사고방식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그냥 추세상 보고 났더니 뭐 기술주가 좋을 것 같고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폐는 당연히 달러를 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환상이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미뤄 짐작한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이게 2025년 주식시장이 열리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상이 있는데요. 슈퍼 소비국이라고 이제 일견 부르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사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US와 난 US로 갈리는 것 같아요. 즉 GDP 25%, 4분의 1 정도 되는 미국하고 나머지 4분의 3에 해당되는 난 US하고 사실 이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75%에 해당되는 난 US의 주가가 요즘 훨씬 좋습니다. 즉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판결이 난 셈이거든요. 그러면 막연하게 슈퍼 소비국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것보다 과연 지금 숫자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작년 연말에 막 뭐 미국 기술주 추천이 대부분 많았었는데 미국에서조차도 전통 산업이 제조, 산업재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글로벌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금 52주, 즉 1년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 이런 가상화폐나 테슬라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M7이라고 하는 주식들, 전통적인 주식들이 아니라 기술주들이 M7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시가총액이 큰 애플 역시도 이런 파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루어 짐작하는 이런 것들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신흥국, 선진국, 글로벌 주식시장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세계 증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란 색깔입니다. 1년 기준으로 아직 플러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 전쟁이 이렇게 뭐 금요일, 다음 주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것들이 다 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과 글로벌 증시가 급하게 빠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속된다라고 보면 연간으로 있었던 이제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들은 그동안 신흥국 증시가 되게 부진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보면 연간으로도 플러스를 돌아섰고요. 지금 최근 연초 대비해서도 플러스입니다. 물론 이런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가 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플러스를 냈던 부분을 다 사실 소실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앵글이 2025년의 전체 그림이라고 보면 사실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도 만약에 이런 관세 전쟁의 후폭풍에서도 신흥국 중에 혹은 선진국 중에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즉 US보다는 난 US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것도 올해는 꽤 괜찮은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국가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국가들도 저희가 정리를 했으니 한번 보시죠. 일단 이렇게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확실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1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난 US와 US 간의 이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이 관세 후폭풍은 미국이 더 많이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식시장 그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3개월 기준으로도 되게 부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주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확실한 숫자를 보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싼 주식들이 좀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런 비슷한 이유가 있는데요. 요런 친구들이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신흥국 내에서도 비싼 이제 주식인 인도 같은 경우가 인기가 없어졌어요. 비싼 주식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도 보면 뭐 독일 그리고 이제 한국. 사실 한국이 아직도 이제 신흥국에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글로벌 FTSE 기준, 그러니까 FTSE 기준으로는 사실 선진국 이제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이익 성장률도 크게 나쁘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난 US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국가들 중에 하나가 된 거죠. 특히 이제 난 US 중에서 신흥국의 대표 주자인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최근 성과가 좋고요. 물론 중국의 경기가 나쁘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눌렸던 이익의 어떤 증가율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중국이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관세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중국 증시를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무시하고는 갈 수는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 전쟁 때문에 저희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불편해하는 비관론자들이 가장 모이고 큰 손들이 가장 모여 있는 미국 채권 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채권 중에서는 BND라고 부르는 것들은 즉 미국 채권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미국 투자 등급 채권의 가격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LT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30년물 국채가 되겠고요. USHY는 미국의 하이드 채권, 그러니까 투기 등급 채권의 어떤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확 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하이드 채권의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비관적인 채권 투자들, 즉 글로벌 큰손들이 미국 채권 시장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은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용위험 실업, 확실한 수익률이 좋아. 그리고 이왕이면 투자 등급이라 하더라도 만기가 길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이 수익률의 움직임에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조금 더 확실한 것들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유들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관찰했던 것처럼 비싼 주식보다는 확실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싸 보이는 주식들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싸 보이는 이유가 근거가 확실한 저평가 주식들로 이동하고 있고, 그런 국가들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했던 것처럼 채권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2025년의 앵글이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관세 전쟁에 대한 후폭풍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연초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았던 주식들 그리고 좋았던 국가들, 좋았던 산업들이 다시 훨씬 반등의 폭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주식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것들이 더 나아 보인다. 채권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모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그 부분들은 따로 요약을 해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웨이프였습니다.